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아나운서 서연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국인은 대출이 6억 원까지 딱 막혀 있는데 외국인은 해외에서 돈을 쉽게 빌려와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버린다? 이게 공평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죠. 바로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배경,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근데 2022년 이후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냥 단순히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성 거래가 실제로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고가 주택 현금 매입입니다. 국내 사람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수억 대출도 힘든데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100억 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6월에 발표된 627 대출 규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내국인은 강하게 묶이는데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자유롭게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규제가 바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행되느냐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가 법적 근거예요. 작년에 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외국인을 특정해서 허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이 첫 적용 사례죠. 두 번째는 지정 범위입니다. 수도권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이 8곳을 제외한 23개 시군 다 들어가고요. 인천은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입니다. 즉 수도권 핵심 지역은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 거고요. 세 번째 조건, 외국인이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단순 투자, 임대 안 됩니다.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심하면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단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규제는 국민 재산권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두기는 조금 어렵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특유용 아파트를 사는 건 이번 조치로 사실상 막힌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해외 자금 차단 장치인데요. 앞으로는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단순히 돈 어디서 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비자 유형, 해외 차입금 내역, 해외 송금 내역, 거래한 해외 금융기관 이름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해외 자금 출처를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는 돈의 뿌리까지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이 자료를 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 FIU 또 국세청과 협력해서 해외 자금 세탁이나 탈세 의심 거래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과세 당국에까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엑스레이 촬영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외국인 거래가 어느 정도였길래 궁금하잖아요. 정부 통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거래가 줄었는데 2023년부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72%, 미국인 14%, 캐나다인은 3.7% 순이에요. 가격대는 9억 이하가 93%로 좀 많긴 하지만 12억 이상 고가 주택 거래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 외국인 거래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경기 외곽이나 안산 같은 산업도시는 중국인들이 다가구, 다세대 매입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 때문인데요.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탈세 적발 사례의 40%가 사실은 한국계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외국인일 뿐 사실상 한국에서 증여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았던 거죠. 자, 이쯤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이 제도 효과 있을까요?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는 있죠.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역차별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기간이 1년이라는 점, 그리고 수도권만 규제해서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이라도 또 장기 체류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 불분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규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는요, 외국인 취득세를 20% 부과하거든요. 또 호주는 아예 비거주 외국인은 신규 주택만 살 수가 있고 기존 주택은 금지입니다. 한국은 아직 절충형에 가깝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첫 번째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조건 붙였고 해외 자금까지 추적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할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아예 금지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처럼 실거주 조건을 붙이는 정도면 충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다음 콘텐츠에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